자, 오늘 수업 봄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6페이지이고요. 봄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 후일에서는 우리가 뭘 가르쳤다면 반어법과 운율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그죠?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우리 봄길에서는 뭘 일단 가르치려고자 하는 것이다? 역설법을 가르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설법이라고 했을 때 역설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역설법이란 겉으로는 뭐 어떻게 보이지만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뭘 담고 있는 내용,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글에 보시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는 이 구절 자체가 바로 무슨 법이었다? 역설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길이 끝나는 곳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게 되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게 되고요. 길이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상황을? 희망이 그 안에서도 남아있음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파트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가 이렇게 묶는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르는 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르면 좀 세 가지 파트로 이 글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더 쉽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중심 키워드가 무슨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oad,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끊임없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죠?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길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때 봄길이라는 제목이 드러나고 있죠. 이때 봄길은 무슨 의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적어드렸냐면 이거 역시 희망입니다. 희망, 그죠? 희망적인 것 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왜 이게 희망이냐라고 얘기하면 이때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된다? 희망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 원래 새학기의 시작, 그죠? 뭔가 생명이 돋아나는, 그죠? 겨울이 끝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희망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때 길은 또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 길은 뭘 의미해요? 시에서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길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뭐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그죠? 희망을 가지고 계속 끝없이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강물을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이 흩어져도 라고 강물, 새들, 꽃잎, 이런 뭐가 나오고 있다? 자연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쓴 거예요.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두 번째 파트는, 그죠? 길을 통해서 뭐를 노래하고 있었다면,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활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가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파트에 보면 제가 보라 하고 명령형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이 명령형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 있다? 시상의 전환이지 않았나요? 그죠? 마라니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죠?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요. 하나만 더 써놓죠. 이게 바로 시상이, 시상이라고 하면 이 시의 흐름이에요. 시의 흐름. 시의 흐름이 이 앞하고 뒤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예, 그래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여기에 중심 키워드는 뭐다? 그렇죠. 네. 자, 사랑입니다. 그죠? 예, 세 번째 파트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사랑이면 얘가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예, 긍정이죠. 예, 그래서 다시 희망, 길, 절망, 다시 사랑, 희망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몇 가지. 자, 여기에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냐? 5가지가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 그죠? 그 다음에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곳, 새들은 날아 돌아오지 않는 곳,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이 흩어져도 사랑이 끝나는 곳 해서 이 밑줄 친 5구절은 다 뭐를 의미한다?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죠? 네, 절망적인 상황. 그죠? 그러고 나면 반대로 또 희망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찾아볼 거냐면 반복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운율을 형성하는. 자, 운율 형성 첫 번째 뭐가 반복되고 있다? 딱 보면 반복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반복이 있죠? 무슨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길이 끝난 곳에 길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 사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문장이 반복되고 있고요. 뭐도 반복되고 있어요? 시어도 반복되고 있죠? 길, 사랑, 뭐 이런 것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데요.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거든요. 동그라미로 할까? 자, 있다가 반복돼요. 있다라는 뭐 종결어미라고 부르는 가 반복되는데요. 이 종결어미의 반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 어때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정의 내리게 되면 어떤 느낌을 주게 되냐면 확실한 좋습니다. 이게 바로 화자의 믿음, 확신, 신념, 신념을 드러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죠, 이 화자는. 그죠?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무슨 어조라고 얘기하냐면 단정적 어조라고도 얘기해요. 단정적 어조.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확실해져서 그런 게 있다라고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죠? 좀 내려가서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결국 뭐에 대한 노래냐? 희망에 대한 노래인데 단순히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길과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봄길의 의미 가보도록 하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희망의 느낌을 주죠. 희망의 느낌을. 자, 그리고 길이라는 건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길이라는 건 어떤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긍정적 희망적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봄길의 의미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설법.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이때 길이라는 건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희망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런 희망을 잃지 않는 뭐가 있다?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이 남아있는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예, 뭐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이에게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 사랑을 베푸는 예,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 끝났지만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났지만 사랑으로 남아있는 예, 무슨 상황에서 예, 역설적인 상황에서 그죠? 모순적인 상황에서 예, 이런 상황을 제시해서 예,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예, 믿음을 그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믿음은 뭘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고요? 뭐뭐가 있다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도 예,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1, 2, 3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문제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예, 비슷한 식구의 반복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예, 이때 비슷한 식구라는 말이 결국 뭐다? 예, 비슷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같은 말입니다. 자, 2번. 예, 말은 예, 의지적이고 단정적 어조. 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죠? 의지, 단정적 어조, 그죠? 뭐 믿음, 신념, 확신 뭐 이런 말 나오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다. 자, 그래서 3번 절망적인 상황을 타인의 삶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절망적인 상황은 뭘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연물이죠, 자연물. 그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은 희망을 의미하고요. 네,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 네, 이게 바로 뭐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죠? 예, 어떤 어려움, 절망, 시련 이런 걸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예, 노래하는 시 그게 바로 봄길이었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있네요. 자,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예,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과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이 시에 나타난 마라니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어때요? 굉장히 의지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이죠? 예, 그 정답은 5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적절하겠네요. 알겠죠?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예,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건 뭐다?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 뭐하는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써있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예, 근데 뭐가 끝난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온다? 예, 사랑이 끝난 뭐 이건 사랑 아니고 희망이라고 써도 상관없긴 해요. 자, 그렇지만 그런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누가 있다? 예, 어떤 사람이 있다. 예, 근데 이게 남일 수도 있지만 누구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말해보자. 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죠?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예, 절망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죠? 예,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보죠. 자, 표현의 특징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당연히 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냐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역설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설법 또 나와 있죠? 겉으로는 그 뜻이 모순돼 보이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예,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자, 님은 같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이거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설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봄길이라는 작품에서는 역설법이 3번 나옵니다. 그죠?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3번 나온다. 역설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보죠. 문제는 한 번에 풀게요.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에서 찾은 구절에 담긴 참뜻 써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모순된 표현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찾아보자 라는 얘기고요. 자, 표현에 담긴 참뜻,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죠? 사랑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표현의 효과. 자, 이 시는 길이 끝났지만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났지만 사랑으로 남아있는 있다며 모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에 말한 이는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읽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한편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삶의 뭐를 깨닫게 한다? 진리? 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마련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건 뭐냐?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죠?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품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의미를 강조합니다. 얘는 뭐랑 똑같다? 반어법의 효과랑도 똑같아요. 반어법의 효과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신한 느낌을 줍니다. 참신한 느낌을 주죠. 말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느낌을 줌으로써 좀 낯설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하나만 더 더하면, 자, 역설법이라는 건 직접적인 표현이다, 간접적인 표현이다. 간접적 표현입니다. 간접적 표현. 이런 면에서는 역시 반어법과 괴를 같이 해요. 그래서 간접적 표현이다. 그래서 가끔 직설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틀립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셔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죠.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정답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 시에서 말하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맞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거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식구를 알맞은 것은, 자, 역설법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역설법 우리 크게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길이 끝나서 길이 있다, 그죠? 이거랑 그 다음에 자, 2번 길이 끝나고서 길이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2개가 바로 역설법이었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3번입니다. 다음 식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역설법인데요. 역설법의 효과죠. 신선한 충격을 준다. 모순되는 상황이다. 그죠? 사랑의 아픔을 언젠간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거 사랑의 아픔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절망과 희망, 뭐 사랑을 베품,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시의 마련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와 뭐를 품은 채 희망과 사랑이겠죠? 크게 2가지 키워드, 희망과 사랑을 품은 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작품 비와 당신이고요. 시험 문제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별의 상황에 처했을 때 부르는 노래이고요. 자, 이 노래만에 나타난 구절을 뭐와 관련지어서 반어 표현과 관련지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반어법이라는 거 내가 말하고자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자, 그래서 주제는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고요. 반어 표현 어디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와 당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이별하고 나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마음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자,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미련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렇죠.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이별한 당신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 원망이 무슨 법으로 드러나 있다? 반어법으로 드러나 있죠. 그죠? 반어법이요. 당신이 그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워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러면 좀 빗반사가 덜 되죠? 네. 네, 수업 중이에요. 자,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거 그런 내 마음이 라고 되어 있죠.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여기 두 줄 이렇게 묶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직 당신의 그리워함이 드러나고 있죠. 아직 당신을 그리워하는 나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그죠? 이것도 뭐요? 어떤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반어법을 활용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어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자,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게 바로 화자의 마음이죠. 화자의 마음, 직접적 표현.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당신을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아직도 그리워요. 라고 직접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반어법으로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나고 있죠. 다시는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 내 마음은 아플까?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별의 상황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법을 통해서 반어법을 활용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의미가 강조된다. 내가 좀 더 직접적 표현보다는 좀 더 아름답고 강조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반어 표현을 찾아보고 거기에 담긴 마란니의 심정을 추측하여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등의 반어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란니는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반어법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 이런 것도 반어법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동생이 내가 아끼던 물건을 몰래 사용하다가 고장을 냈지 뭐야. 그래서 동생이 참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 많이 나무랐던 적이 있어. 얼마 전 친구를 1시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어. 그때 친구에게 화가 나서 참 빨리도 왔다 라고 말했어. 이런 것들이 주로 반어법이고요. 그래서 반어법 일상생활에서 좀 비꼬는 표현으로 그죠? 되게 많이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5, 6, 7번 풀어보세요. 5, 6, 7번 풀고 이 단원 마무리하고요. 81페이지, 82페이지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노랫말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대중가요입니다. 자신을 떠나간 당신에 대한 원망 있죠? 원망. 자, 그 다음에 눈물을 통해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 표현하고 있고요. 당신을 그리워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모순된 표현이라는 건 뭐에 대한 설명이다? 역설법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비와 당신은 반어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입니다. 다음 이 노랫말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모두 찾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예, 반어법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반어법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첫 번째 보면 이젠 당신의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이 부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젠 괜찮은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이렇게 두 부분이 되겠고요. 이 밑에는 어차피 반복되니까 그죠? 이 두 가지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7번 가보도록 하죠. 참 빨리도 왔다 라고 말했어. 이건 반어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뜻으로 알맞은 것은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반어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서